박물관 유치를 놓고 도내 자치단체 간 경쟁이 과열 분위기입니다. 여수와 고흥을 비롯한 7개 시군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입지 선정 뒤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감장에서는 유례없는 쌀값 하락이 화두입니다. 여야 모두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시 공용주차장을 어민들이 그물 수리장으로 무단 사용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시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았다지만 주차장 이용객들의 악취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이 국립중앙박물관과 현대미술관에 기증한 국보급 문화재가 광주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쉽게 접할 수 없는 수준 높은 작품을 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입지 선정을 두고 도내 자치단체 간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17일쯤 대상지가 최종 발표될 예정인데요. 전남도가 공정한 입지 선정을 약속하고 있지만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국내 6번째 국립해양문화시설이 될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들어설 대상지로 전남이 선정되면서 도내 자치단체 간 유치전도 치열합니다. 건립사업비 1,200억여 원 전액이 국비로 지원된 데다 연간 110억여 원에 이르는 운영비 역시 국비여서 사실상 작은 공공기관 한 곳이 들어서는 것과 같은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수시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유치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시는 박물관의 유치를 위해 의회, 박람회 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유치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유치해서 2016 여수 세계섬 박람회와 연계도 하고 박람회장 활성화라는 여수 시민의 오랜 수건도 해소하겠습니다. 현재 여수시를 포함해 박물관 유치에 뛰어든 도내 자치단체들은 완도, 신안, 강진 등 모두 7곳입니다. 최근 서부권 일부 자치단체들은 지지선언을 하며 힘을 실어주는가 하며 주민설명회, 지지서명 운동 등도 함께 전개하며 박물관의 유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내 지자체 간 유치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전남도가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뒷말까지도 무성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도는 광주연남연구원과 조선대 산학협력단에 선정 등 관련 용역 일체를 위탁하고 광주연남 출신 평가위원을 배제하기로 하는 등 공정성 시비 확산 차단에 애쓰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전남도는 오는 17일쯤 박물관이 들어설 대상지를 최종 선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14일 날 발표 평가가 있습니다. 당일 날 3개 시군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15일 날 현장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을 해서 17일 정도 발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들어설 대상지로 어느 지자체가 선정되건 치열한 지자체 간 경쟁만큼이나 이후 후유증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경전선 순천 도심 통과 문제와 관련해 우회 노선으로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노 시장은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순천 도심 통과는 전 정권 때 결정된 일로 원점 재검토는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다며 윤 대통령이 관심을 표명한 만큼 조심스럽게 우회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 시장은 특히 이미 전임 시장 때부터 논란이 됐던 일이고 시민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묵살됐다며 정권과 시장이 바뀌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강조해 도심 통과 철회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제74주기 여순 사건 합동 추념식을 앞두고 광양과 여수, 순천 등 6개 시군과 여순 사건 유족회가 국가 지원 확대와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건의문에는 여순 사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함께 합동 추념식에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여야 대표 등이 참석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합동 추념식은 오는 19일 광양 시민광장에서 열리며 유족의 애환을 위로하고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쌀값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이면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장은 이 문제가 최대 이슈였습니다.
여야 한 목소리로 단발성 처방이 아닌 근본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사상 초유의 쌀값 폭락 사태가 빚어지자 정부가 45만 톤 시장 격리를 발표하는 등 성난 농심 잠재우기에 나섰습니다. 정부 비축 물량까지 포함하면 90만 톤. 당장 끝없는 폭락이란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농림부 국정감사장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지난해 정부를 대신해 남는 쌀을 자체 수매한 전국 농협들이 떠하는 추정 손실만 2,700억 원. 서삼석 의원은 뒤늦은 시장 격리와 최저가 입찰 방식의 역공매가 폭락을 부추긴 만큼 농협 손실을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변동 직불금제가 폐지되면서 최소한의 생산비 보장 장치가 사라졌다며 생산비 보장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미 미국, 일본 등도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직접 지원 대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국내에 인용하여 농업인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 보장 차원에서 생산비 보장을 반드시 법제화해야 합니다. 해마다 의무적으로 들여와야 하는 40만 8,700톤의 수입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국내 쌀 소비량의 10%가 넘는 의무 수입쌀을 해외 원조로 돌려서 국내 유통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해 추진한 벼 재배 면적 감소 또한 정부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승남 의원은 농림부가 올해 3만 2천 헥타르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감축 면적은 4,500여 헥타르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벼 재배 면적이 해마다 2만 헥타르 이상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림부 국감장에서는 또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입장인 반면에 정부와 여당은 쌀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고흥군 의회도 쌀값 폭락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고흥군 의회는 최근 농산물 소득 안정 대책의 법제화 등 쌀 수급 안정화와 신속한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김준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보냈습니다. 군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8월 기준 20kg 쌀 한 포대의 가격은 42,522원으로 지난해 55,630원보다 22.6%가 폭락했다며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을 어민들이 수년 동안 그물 수리장으로 무단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기관으로부터 정식 사용 허가를 받긴 했지만 이용객들은 악취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수역 공판장 옆 주차장입니다. 곳곳에 펼쳐진 그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그물들이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안강망협회 어민들이 그물을 수리하는 공간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주차장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부지로 여수시가 관리하는 엄연한 공용공간입니다. 이용객들은 악취 등의 피해를 호소합니다. 그물에서 나오는 악취도 있고 제 그물을 이제 물을 갖다 피해놓고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탈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을 해요. 어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주차장 전체 부지의 절반인 3,000제곱미터. 10여 척의 어선수에 비해 사용 면적이 너무 넓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 척수가 줄어졌는데 옛날 숫자가 많았을 때 범위를 차지하게 하면은 안 되죠. 어민들은 수년 동안 무단으로 주차장을 사용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랜 관행이었고 행정기관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게 어민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달에서야 행정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 가운데 펜스도 시에서 다 이렇게 해준 것이고. 예. 그 말씀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예. 단지 이번에 그 민원으로 인해서. 여수시는 1년 단위로 허가를 내주고 관리가 허술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허가 이유에 대해서는 국동항 내 어민들의 작업 공간이 마땅치 않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차장 사용 허가 기간은 내년 9월 26일까지. 무단 사용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악취 등 남은 문제는 주차장을 사용하는 어민과 감독기관의 손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국내 첫 상인의 날 행사가 오늘 전라남도 주관으로 고흥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고흥 파령체육관에서 도내 전통시장 115곳, 800여 명의 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전라남도 상인의 날 행사를 갖고 더 많이 오게 하고 더 많이 보내자라는 기치 아래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특히 전통시장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시하는 공간도 조성돼 우리 전통시장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의 스마트 전통시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순천시 해룡면의 한 공사 현장에서 60살 중국 국적의 노동자가 거푸집 해체 작업 도중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숨졌습니다. 해당 사고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노동자가 지병으로 쓰러져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에는 아침부터 많은 비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었는데요. 다행히도 내일은 비 소식 없이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17에서 22도, 순천이 15에서 23도, 광양은 16에서 23도, 고흥은 13에서 22도입니다. 광주는 13에서 22도, 목포는 14에서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에도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앞바다에서 1.5에서 2.5m, 먼바다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바람은 초속구에서 16m로 불겠습니다. 만조 시각은 오후 6시 23분, 간조는 오전 11시 12분입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내내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연휴 중반인 일요일 오후에는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이 국립중앙박물관과 현대미술관에 기증한 국보급 문화재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광주에 마련됐습니다. 회화와 도자, 불교 공예품에서 근현대 미술작품까지 한국 미술의 흐름과 진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겸재정선의 인왕재색도, 고려청자에서 분청사기, 그리고 이조백자, 단원 김홍도와 해원 신윤복의 풍소가까지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국보급 문화재 등 170여 건, 271점을 선보이는 국립광주박물관의 어느 수집가의 초대. 수집가의 취향과 안목으로 구분된 전시는 특히 전통회화에서 도자, 그리고 불교 공예품까지 다채롭고 수준 높은 작품들을 통해서 전통 미술의 진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첫 지역 나들이인 이번 특별전에서 수집가가 그러하였듯이 마음의 기쁨과 정신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작품 보호를 위해서 진경산수와의 정수로 꼽히는 겸재정선의 인왕재색도는 이번 달 말까지, 그리고 김홍도의 마지막 작품인 추성부도는 12월 말부터 4주 동안만 전시됩니다. 이제 70살에 노인이 된 이제 완연한 필치의 아주 그 경지에 이르는 정선의 필력을 볼 수 있고,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이 기증한 근현대 거장들의 작품을 만나보려면 광주 시립미술관을 찾으면 됩니다. 이중섭과 박수근, 김환기를 비롯해서 45명의 작가 93점으로 구성됐는데 서양화 도입으로 변화된 한국 미술계는 물론 한국화의 다양한 변화와 혁신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지역에선 보기 힘들었던 거장들의 화법과 섬세한 필지 등 작품 세계에 흠뻑 빠져듭니다.
그 아우라가 엄청난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삶의 경험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미술의 흐름과 진술을 살펴보는 특별한 전시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이 오는 7일까지 하반기 소장작품 구매에 나섭니다. 대상 작품은 한국 근현대 미술사나 전남 미술사 맥락을 살필 수 있는 작품, 지역의 역사와 자연적인 특징을 소재로 한 작품 등입니다. 중진, 청년 작가 작품도 함께 공모받고 이 경우 전남 지역 출신을 우대합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도립미술관 작품 중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영상과 사진의 수집을 늘릴 예정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와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류순천 시민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순천시 자생단체와 자원봉사단체 등 1,034개 단체 8만여 명의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운동본부는 오늘 출범식을 갖고 순천의 미래를 위해 한 발 앞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다짐했습니다. 운동본부 측은 특히 35개 기관단체가 2억 6천만 원 상당의 박람회 입장권을 사전 구매하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